먼저 지난 한 주간의 아키노 대통령 활동 소식입니다. 10월 25일에는 바랑가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투표를 위해 자매인 핑키와 벨씨 그리고 조카와 함께 출신 지역 딸락을 방문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딸락시에 있는 CAT 초등학교에 도착한 대통령은 5분간에 걸쳐 투표를 마쳤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마치며 바랑가의 선거는 국민들을 위한 국가의 정책들이 집행되는 시작점이며 기근과 재난으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펼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성공은 국가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 26일에는 제17회 아시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출국은 취임 후 지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며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입니다. 베트남 웅행 수상으로부터 국빈으로 초대받은 이번 방문길에는 세살프리시마 재무장관, 리쿠아난 고등교육위원회 이사장, 리키통신부 장관, 그리고 아바드 PMS 총장이 동참했습니다.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통령은 산토스 대사, 가치민 국방부 장관, 로물로 외무부 장관, 그리고 베트남의 고위들과 필리핀 대사관 직원들로부터 환영식을 치렀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대통령은 그랜드 프라자 호텔에서 머뭅니다. 이어서 베트남 대통령궁을 방문해 기념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이번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궁에는 국악대들의 양국 국가 연주와 의전 사열이 있었으며 이후 응웬 수상과의 개인 회담을 가졌습니다. 개인 회담을 마친 후 양국가 간의 공식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응웬 수상이 먼저 아키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으며 대통령은 화답으로 정성어린 환대와 아세안 정상회의 주최를 축하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대통령은 고등교육과 국방, 해양부에 관한 4가지 사안에 대한 동의서의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이번 서명이 양 국가 간의 원조를 통해 필리핀 정부의 빈곤 퇴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웅행 던중 수상과 함께 총리실에서 가진 회담에서 웅행 수상은 환영 인사와 함께 이번 방문을 통해 양 국가 간 돈독한 관계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1976년에 수교를 맺어 내년이면 35주년이 됩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베트남 하노이 수도의 1000년 역사를 축하했으며 양 국가의 정상들은 두 나라의 성공을 위한 믿음에는 변함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여러 종류의 협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주요 협의서에는 학술협력, 방위동맹,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준비와 대책, 해양구호, 양국 간 고등교육의 협조 및 협력 증진, 국방과 해양의 협력 등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응행 수상이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을 위한 특별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양국 정상들은 양 국가와 국민의 우정을 위한 건배를 했으며 대통령은 발표문을 통해 응행 수상과 행정부를 통해 양국 간의 우정이 영원히 지속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10월 27일에는 베트남 국립묘지를 방문해 베트남 독립을 위해 전사한 무명의 영웅들과 순교자들을 위한 헌화식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과 대표단은 하노이시에 있는 국제적 기업인 SPI 시설들을 방문했습니다. SPI는 필리핀의 PLDT사의 이 PLDT가 100% 지분을 출자한 회사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SPI의 시설들은 정보 처리와 입력, 프리 XML 등이며 현재 세계적으로 14,000명의 인력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숙소인 그랜드 프라자 호텔로 자리를 옮긴 대통령은 베트남 각지에서 온 170여 명의 필리핀 교민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상위 계층의 직업군들로 대통령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며 대통령을 환대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베트남과 필리핀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며 양국 간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인구 또한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OFW들이 고향으로 송금하는 부분에 관해 달러와 페소의 환율 변동에 깊은 염려를 표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OFW를 위한 특별 환율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8일에는 태국 수상과 양국 간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태국 베지아지바 수상과 17회 아세안 정상회담 기간 중 양국 간의 협력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주제는 양국 간 공동의 문제와 달러 약세에 따른 국제 경제적 환율에 관한 내용으로 현지 통화 문제를 주로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아세안 정상들 및 아세안 경제자문기구의 지도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회합은 아세안 국가 간의 연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아세안 공동체의 발전, 목표로부터의 행동이라는 주제로 베트남이 의장국이 되어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제17회 아세안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아세안 국가 간의 내적 협력과 외적 관계를 통한 아세안 협의의 구축과 아세안 협의체의 실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담은 아세안 장관들의 서명식을 시작으로 개회됐습니다. 응웬 베트남 수상의 진행으로 시작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지도자들은 아세안 협의체가 제안한 법적 관계 이행을 통해 아세안 연합의 목표를 이끌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아세안 간의 연결 이행서에 따른 내용으로 아세안 연결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계획입니다. 17회 아세안 정상회의 첫날에 아키노 대통령은 티엔 미얀마 수상과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교육과 무역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성공적인 선거와 안산수지 여사의 석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은 미얀마가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로 변화한 데 따른 국가적 경험에 대해 도움을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어서 다루살람 브루나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이웃나라 브루나이와의 지속적 관계 정상화를 원했습니다. 브루나이는 같은 아세안 회원국으로 필리핀에게 최대의 무역 협력국입니다. 하노이시의 메리아 호텔로 자리를 옮긴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베트남의 능행 수상 주최로 다른 아세안 정상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29일에는 아세안 리더들과 함께 아세안과 일본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나오토 칸 일본 총리와 회담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과 일본 간의 더 깊은 협력 증진을 위한 것이며 응웬 베트남 수상 겸 의장은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과의 지속적 관계 증진을 위해 베트남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세안 국가들과 일본 간의 무역, 교육, 과학기술, 인적 교환과 반테러에 관한 깊은 관계 증진을 원했습니다. 6월 8일에 직무를 시작한 나오토 칸 일본 총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응회는 한국은 아세안 지역의 사회 건설을 도우고 있고 이로 인해 아세안 국가 간의 개발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빠른 시일 내에 아세안과 한국 간에 맺어진 FTA를 실행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아세안 협력센터 지원 예산을 500만 달러로 증액하고 2015년까지 2.5배 늘어나는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예산 가운데 30%를 아세안 지역에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09년 6월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아시아 통합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액도 2배로 확대해 2013년부터는 1,0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과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아세안 정상회의의 단독 회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관광과 관련해 아키노 대통령은 필리핀은 안전한 국가이고 치안 역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며 한국인의 안전을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북한과의 육자회담 지지 의사 또한 전했습니다. 오전 회담을 마친 아세안 정상들과 한국, 중국, 일본 정상들은 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다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아세안 정상들은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중국은 아세안과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필리핀이 아세안에 제안한 연결성과 재해관리에 관한 방침에 대해 적극 지지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원자바오 총리에게 육자회담의 재개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회담 후에는 아세안 차이나 센터 웹사이트 개설 축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아세안 국가의 지도자들은 각국의 대화 파트너와 함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이 회담은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간의 협력 작업 계획이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무역, 투자, 관광, 운송, 건설 기반, 개발 협력 추진에 대한 금융 통화 협력 강화의 문제를 양자 및 지역 채널 연관 외교를 통해 이 지역의 강한 경제 연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울 G20 정상회의 유치를 축하하면서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안 지도자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은 올해가 유엔 설립 65주년이고 유엔 밀리니엄 개발 목표 10주년 및 아세안 유엔 정상회의 구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토론에서 지도자들은 아세안 유엔 관계를 확고한 기초와 구조를 두고 양측 간의 협력 강화를 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협의했습니다. 또한 아세안 지도자들은 유엔과 그 세부 기관의 아세안의 지원과 도움 등의 수고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키노 대통령은 필리핀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총리 나오토 칸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무역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일본은 필리핀의 빌딩 건설, 터널 공사, 다리 공사, 고속도로 공사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우엔던 중 베트남 수상이 주최한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10월 30일에는 아세안 지도자들과 만모한싱 인도 국무총리를 만나 제8회 아세안 인도 회담을 하노이에서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대통령은 연결성과 재해 관리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후 뉴질랜드 총리 존 키와의 양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과 키 총리는 서로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편안한 분위기로 양국의 무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거론된 것은 농업과 나무 제품의 수출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제5회 동아시아 회담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회담이 끝난 후 베트남 국가주석 응웬민찌엣의 예방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2회 아세안 러시아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이 자리에 아세안 지도자들은 아세안 러시아의 계획과 공동선언의 준체적이고 포괄적인 수행 성취에 만족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양측의 과학기술, 문화, 에너지, 재해대책, 테러대책, 국제범죄 등의 협력관계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자들은 회담의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아세안 러시아의 관계를 더욱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회담 후에는 잠시 동안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곧이어 아세안 호주의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호주 총리 줄리아 길러드와 함께한 이번 아세안과 호주와의 회담은 이번에 최초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들의 회담에서 아세안은 회원 국가들 간의 개발 격차를 줄여나가려는 자신들의 노력을 호주가 올바르게 평가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아세안과 호주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아세안 태평양 경제연합회,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G20 정상회담 등의 평화와 안전 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세안과 호주의 회담이 끝난 직후 대통령은 호주 총리 줄리아 길러드와의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무역과 투자, 특히 광산업에 관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회담의 마지막 순서는 아세안 뉴질랜드의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10명의 아세안 지도자들과 뉴질랜드 국무총리 존 키는 아세안 뉴질랜드의 협력 관계를 35년째 기념하는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믿음직한 친구, 역동적인 파트너의 아세안 뉴질랜드라는 테마와 함께 양측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또한 아세안 국가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이날 저녁에는 제17회 아세안 정상회담 폐막 행사가 진행됐습니다.